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잔소리쟁이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연봉을 내세우며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을 강요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정말 잔소리가 많습니다. 잔소리를 좋게 보자면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쓸데없는 참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애할 때 남편은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많고 제가 지나가듯 했던 말도 잘 기억하고 함께 쇼핑이라도 하면 제게 어울리는 옷과 아이템들을 잘 매칭해 골라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좋아 결혼을 결심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런 성격은 결혼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자신이 직접 뭐든지 다 실행했다면 결혼하고 나니 점점 저에게 시키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다 보니 집안 일들을 모두 반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주방 일과 빨래는 제가 하고 남편은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를 합니다. 남편은 성격답게 꼼꼼하게 청소하고 쓰레기도 매일 정리해 버립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정전기 청소포라도 청소를 해요. 각자가 맡은 바가 있고 집안일을 하는 스타일이 있으니 서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이 하는 집안일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격답게 알아서 깔끔하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하는 집안일에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그릇은 이렇게 순서대로 닦아라. 이렇게 엎어두어라. 세제는 이런 걸 사용해라. 빨래는 이렇게 나누어 세탁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 세제는 뭘 써라. 이렇게 말려라. 저렇게 접어라. 아무튼 매일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 꼼꼼한 성격이라 싱크대 및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 하나 없고 설거지도 바로바로 하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습니다. 기름 묻은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 구분에 수세미도 달리해서 씻고 식기 건조기를 이용해 살균 건조까지 합니다. 그릇이 건조되면 바로 꺼내어 제자리에 넣어두고요. 세탁도 당연히 색깔별 빨래를 구분해 빨래하고 옷의 재질에 따라서도 나누어 알맞은 세제를 사용하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더 정확히 빨래와 설거지를 하길 바랐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옷이 색깔별로 종류별에 따라 옷걸이가 다르고 놓여있는 순서가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룰이 있는데도 제 옷장까지 열어 잔소리를 하다 보다 못해 자신이 다시 정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부부가 되기 위해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일들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일들에 관여하였고 어느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지르는 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하든 남편 방식대로 하든 깔끔해지는 것이니 냅뒀어요. 남편도 일일이 잔소리를 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보이는 대로 자신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직접 바꾸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나름 서로 맞춰간다고 맞춰가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버님의 근무지로 인해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은퇴하시고는 저희가 있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셨고 남양주를 남은 여생을 지낼 곳으로 생각하시고 전원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강동구에 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사는 곳과는 차가 밀리지 않으면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였기에 시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시부모님은 올라오시자 처음엔 같은 이유로 저희를 불러대셨습니다. 처음엔 집에 정리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 정리해달라고 하셨고 이후엔 바비큐를 해 먹자고 부르기도 하셨고 화단에 꽃을 심고 텃밭에 작물을 심자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제게 늘 칼같이 각자의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을 나누던 남편은 시부모님과 관련된 일에는 무장해제가 되며 제게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오랜 기간 지방에 계셨던 시부모님이 주거지를 옮겨오시는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할 부분은 돕는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어느샌가 그 외의 이유들로 시댁에 가는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시댁 이야기만 들어도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일에는 나도 일을 하는데
주말만큼은 오롯이 쉬고 싶다고요. 물론 시부모님 찾아뵐 수도 있는 거지만 남양주로 올라오시고 나서부터는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시댁에 들어가는 듯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자식이 부모 찾아뵙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고, 시부모님이 평생을 지방에서 일하며 이만큼 키워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부모님의 남은 여생만큼은 같이 모시지는 못할 망정 자식들이 자주 찾아뵈며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데도 2주마다 이렇게 오는 건 힘든 것 같다고, 집안 행사가 있거나 시부모님 관련된 일이 있다면 자식으로서 한달음에 달려와 함께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땐 우리를 위해서 주말에 쉬기도 하자고 했어요. 어느 달엔 격주로 찾아뵙는데 그 사이에 집안 행사까지 겹치면 한 달에 3번도 시댁에 가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계산적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2주마다 친정에도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천안까지 어떻게 2주마다 가냐며 버럭하네요. 그래서 못할 게 뭐 있냐고, 운전하기 힘들면 지하철 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못 갈 게 뭐 있어요? 길 밀려 운전하는 거 싫으면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억지로 정도껏 부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간 명절 때밖에 찾아뵙지 않았었는데 제가 먼저 친정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도 2주마다 가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괜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넘깁니다. 시댁을 다녀온 그 다음 주, 남편에게 친정에 가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한 주씩 번갈아가며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럼 우리는 안 쉬냐? 부모님 댁 안 가는 주에는 집에서 쉬듯 우리끼리 여행을 다니든 했는데 처가를 가면 대체 우리는 언제 쉬어? 난 친정 가면 쉬는 거나 다름없어. 다른데 여행 안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친정 가자. 얼른 준비해. 단호한 제 말에 남편은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님을 깨닫고는 대체 왜 그러냐며 적당히 좀 하자고,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살다 이제 자식 곁으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고작 몇 개월 찾아뵈어 놓고는 힘들다고 징징대냐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지방에서 사시며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명절 때밖에 딸을 못 보는 우리 부모님은 괜찮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부모님 찾아뵙는 횟수로 따지고 드는 거냐며 유치하다며 코웃음을 치네요. 남편이 한 번만 제 의견을 따라줬어도 못 이기는 척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다면 덜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잘났다며 제게 말하는 남편에게 실망해 그날 저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온 절 보고 어떻게 왔냐며 깜짝 놀라는 부모님에게 남편이 출장을 가 혼자 있기도 싫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주말이라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생각지 못한 제 방문에 기뻐하시더군요. 그렇게 부모님 댁에서 주말을 지내는 내내 남편은 제게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전 집으로 올라갔고 집에 가보니 집은 비어있더군요. 남편이 볼일을 보러 갔나 싶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남편에게 화도 안 나던 중 이내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절 보더니 화가 난 듯 쌩하는 남편에게 저도 말을 걸기 싫어 모른 척 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통화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집에 왔어. 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다음 주엔 와이프랑 갈게요. 그 안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시댁에 다녀왔나 보네요. 저희 친정에는 안 간다더니 지난주에도 다녀온 시댁에 또 다녀왔나 봅니다. 사실 그냥 남편을 개인 한 사람으로 보자면 부모님 댁에 다녀온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없던 효심이 시부모님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자마자 생겼다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저에겐 따르라고 하고 욱해서 한 말이었지만 우리 부모님 보러 가자는 건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에 내가 대체 왜 이 사람이랑 사는가 싶었습니다.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더니
부모님을 대하는 데에도 그렇고 가만 생각해보니 여행을 가는 것도 자신의 계획대로만 해야 하고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였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면 안 살 게 아닌 이상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생각에 절충점을 찾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는데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씻고 잘 준비를 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씻고 거실로 가더니 소파에서 잠을 자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되기는 하지만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며칠간 남편과 집 안에서 남보다 못하게 지내다 결국엔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제가 제 이야기만 하고 제 주장만 하니까 자신은 제게 할 말 없다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냐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절충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맞춰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신이 언제 지나친 걸 요구한 적 있냐고 뭐든 동등하게 나누며 일하고 함께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급도 자신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오는데 제가 그만큼 시댁을 더 찾아보고 시부모를 더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남편이 저보다 월급 더 벌어옵니다. 그런데 저도 적게 받지 않아요. 제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데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보다 월급 더 받는다고 나보고 무조건 당신 말을 따르고 시부모님을 2주마다 찾아뵈라는 거야? 뭐 잘못됐어? 네가 계산적으로 나오니 나도 계산적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 가까이 오셔서 2주마다 찾아뵙자니 너네 부모님도 2주마다 찾아뵙자는 거잖아. 계산적으로 먼저 나온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알아? 뭐? 결혼생활 처음부터 뭐든 똑같이 나눠 하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그래서 집안일부터 해서 생활비도 1원까지 똑같이 나눠서 내고 있잖아. 당신이 월급을 더 버니 나보고 무조건 따르라고? 그러면 당신이 생활비를 더 내든 내 용돈을 주든 뭔가 더 부담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생활비면 뭐든지 각출해서 2분의 1로 계산하고 그 외 남은 돈은 당신이 주식을 하든지 코인을 하는지 도박을 하는지 딴 여자한테 쓰는지 난 알 도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이유로 나보고 무조건 따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너 진짜 말 막 한다. 그래, 그 외의 비용은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지. 나도 네가 얼마 버는지 얼마를 따로 챙겼는지 안 묻잖아. 그런데 너 잘 생각해. 집에 급박한 일이 생기거나 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거 누가 해결하겠어? 나 아니겠어? 그럴 때를 생각해서라도 너 지금 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왜 그걸 꼭 당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 버는 줄 알고 내가 얼마 모아놓은 줄 알고 왜 꼭 당신이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건데? 야, 내가 너희 회사 모르냐? 딱하면 딱이고 척하면 척이야. 그 회사에 내 친구도 있고 우리 회사에도 너희 회사 거쳐서 온 사람들도 있어. 지금 당신 직급에 연봉 대충 계산된다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당신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일일이 해야겠냐? 그냥 적당히 굽히고 맞추고 살아. 처음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둘 다 원리 원칙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적당히 잘 맞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뭐 갈수록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랑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니 진짜 골 아프네.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전 남편이 절 사랑한다고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그냥 저랑 살기 편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는 말로 들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랑 못 산다고? 야, 내가 너랑 못 살아. 적어도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거든? 그런데 당신은 그게 아닌가 보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사니? 넌 어떤지 몰라도 난 못 살아. 사랑? 우리가 30이 넘어서 만났는데 사랑 운운하며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했다면 너무 철부지 아니냐?
어차피 우린 둘 다 일에 매진하는 타입이고 아이도 원하지 않던 사람인 만큼 서로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돼서 결혼한 거야. 너 지금 나랑 못 산다고 말했냐? 너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래, 후회 안 해. 후회 안 한다고 이 새끼야. 너 지금 나보다 연봉 많고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떨면서 너한테 다 맞추고 시부모님한테 절절 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쩌니? 내가 너보다 더 벌어. 배는 더 번다고. 내가 미쳤다고 처음부터 다 말하겠냐?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앞으로 건물이 두 채 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네 연봉은 돼. 알아? 이 머저리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좌지우지하지도 않아. 내 눈이 삐어서 너 같은 인간을 거르지 못하고 결혼한 게 내 천추한이고 내 인생의 오점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집에도 가정 가구도 모두 정확히 5대5 했지? 다 놓고 내가 나갈 테니 정확히 절반 내 통장으로 보내. 괜히 서로 피곤하게 법정 가고 뭐 그딴 거 하지 말자고. 라고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더니 제가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며 화를 내냐며 앉아서 찬찬히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더 하냐고.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난 그냥 내 짐만 챙겨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당장에 쓸 제 짐들을 챙겨서 나오니 남편은 제게 왜 그간 건물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꼭 말을 해야 하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 건물이 내 건데 왜 네가 궁금해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가는 절 보더니 진짜 가냐며 그러지 말고 바람 쐬며 머리 한번 식히고 들어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럴 일 없다고. 우리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번거로울 것도 없지 않냐고. 그냥 이대로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제게 여러 번 연락을 하며 관계를 다시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 질릴 대로 질리고 학을 뗀 만큼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헤어진 것을 알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든 신중하게 결정하는 제가 오죽하면 헤어졌겠냐며 지난 일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만 생각하라고요. 다시 혼자가 되고 보니 제가 대체 왜 그 인간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맞추고 살려고 애를 썼나 싶더군요. 저도 그 사람에게 아내로서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란 사람 있어 보니 없어도 제 인생은 충분히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제 것인 만큼 이제부터는 저의 행복과 저의 미래만 생각하며 매일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